자, 이번 시간은 45페이지 봅시다. 우리 지난 시간에 그 라그랑주 아이덴티티랑 그 크로스 프로덕트를 이용한 그 뭐죠? 그 스칼라티브 프로덕트 그랬었죠? 자, 45페이지에 보면 이제 Geometry Interpretation of Cross Product, 그러니까 가위곱, 외적의 뭐 기하학적 해석 뭐 이런 얘기인데 이미 다 했던 얘기예요. 그 라그랑주 아이덴티티 때도 얘기를 했지만 그 유크로스비의 크기를 구하면은 크기 사인 세타 기억하죠? 내적은 크기 코사인 세타, 그리고 외적은 크기 사인 세타. 이거 비슷해요. 동그라미 1번 보면은 2차원 공간 벡터의 판별식의 절대값이요. 판별식의 절대값은 두 벡터로 이루어지는 평행사변의 넓이이다. 이게 이제 우리 라그랑주 아이덴티티 때 이미 했던 얘기예요. 그렇죠? 판별식의 절대값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표현했죠. U 그리고 V라는 벡터의 판별식의 절대값 이렇게 쓴 거예요. 판별식의 절대값. 얘는 평행사변의 넓이를 나타내고, 두 번째 이제 3차원 공간 벡터에서 판별식 절대값은 공간등의 부피이다. 1번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증명이 별로 어렵지 않죠. 1번 증명을 하면 얘가 이제 평행사변의 넓이라는 건 여러분 다 알고 있겠지만 이런 거죠. 이 U라는 벡터랑 V라는 벡터가 있을 때 이 벡터가 어떻게 작용하냐 그 얘기잖아요. 그렇죠? 평행사변의 법칙에 의해서 벡터가 이렇게 작용을 해, 그러니까 평행선이 나오는 거예요. 이 넓이를 표현했던 게 바로 라그랑주 아이덴티티, 그렇죠? 그거였어요. 굳이 또 증명 한번 해보자면 뭐 간단하죠. 3차원이니까 우리 세 번째 성분을 0이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V라는 성분도 V1, V2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럼 이제 얘가 원하는 거는 판별식의 절대값인데, 그리고 이제 유크로스비로부터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어요. 유크로스비를 해보면 I, J, K, 그쵸? 그리고 U1, U2, 0, V1, V2, 0 이거 계산하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다 알고 있죠? 이렇게 하는 거 U2, 0, V2, 0, I, 그쵸? 그리고 J니까 U1, 0, 그리고 V1, 0, J, 그리고 K니까 1, 2가 되겠네요. 1, 2, 1, 2, 1, 2, 1, 2, K 이거. 계산해 보면은 이렇게 이거 다 0 돼버리죠. 얘만 살아남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유크로스비를 계산해 보면 유크로스비가 뭐가 되냐면요. U1, U2, V1, V2의 K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오는 건 뭐냐면은 이거겠죠. 얘네들의 크기를 구해보자 그 얘기겠죠. 얘네들의 크기, 그렇죠? 얘네들의 크기를 구해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얘는 판별식이니까 그대로 될 것이고 K는 당연히 얼마인 줄 알죠. 이거 유닛 벡터 기억하죠? 크기가 1 유닛 벡터 아니에요. xy g 방향이거나 그러면 당연히 크기가 얼마겠어요? 이거는 크기가 1이 나와버려요. 그렇죠? 크기가 이건 1이기 때문에 그냥 얘가 되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구했던 거는 의 크기였어요. 크기. 그렇죠? 의 크기.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이게 되는 거죠. 판별식이. 그죠? 이 속에 있는 기호 자체가 판별식이잖아요. 판별식. 그리고 의 크기. 판별식의 절대값이다. 절대값은 하나고 벡터의 크기는 두 개예요. 그렇죠? 판별식의 절대값이 결국 유크로스비.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판별식의 절대값이 유크로스비의 크기와 같다. 즉 이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알아듣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사실 3차원 공간의 판별식의 절대값이 공간등의 부피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는 좀 다른 개념 하나를 끌어와야 돼요. 고등학교 때도 나오긴 하지만 이제 orthogonal projection 이래서 orthogonal 하면 이게 직수직이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말로 보면 프로젝션을 이렇게 투영하는 거잖아요. 프로젝션, 그죠? 뭐 빔 프로젝터 이렇게 말하듯이 빔 프로젝트라고 이상한 말, 프로젝트가 아니라 프로젝터죠. 사형 기니까. orthogonal projection 이용 정사형을 활용한 뭔가를 해줘야 되는데 굉장히 개념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시간상 또 다 못할 내용이라 넘어갔어요. 근데 이제 간단히 생각하면 이런 거죠. 간단히 생각하면은 여기 x, y, z라는 축을 가지고 있고 U
Q라는 벡터 이렇게 있고, 그리고 V라는 벡터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얘네들이 나타내는 방향이 어딜까요? 얘네들이 나타내는 방향은 이 방향이겠죠. 이 방향인데, 그렇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 이제 그 지축 방향으로 뭐 하나가 더 생기는 거죠. 또 다른 벡터 하나가 생기는 거예요. 편의상 W라고 합시다. 그러면 벡터는 평행이동에도 파괴지를 같은 벡터니까 얘네들 이쪽으로 평행이동 시켜보면 분명히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같은 벡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웠던 개념에 의해서 이렇게 가니까 얘가 뭐예요? 아, 그러니까 이쪽 방향 벡터구나.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 크기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만약에 W라는 벡터가 이만큼 올라갔어. 그러면 더 높게, 더 올라가. 그럼 더 높게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나오는 거예요? 공간 도움이 생기는 거예요. 이 방향으로 공간 도움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얘네들이 보다 이제 좀 삐뚤어지긴 했지만 이제 이런 공간 도움이 나오겠죠. 그렇죠? 방향을 이제 이렇게 그려서 그리기가 어렵긴 하지만 어쨌든 이런 이제 공간 도움이 하나 등장할 거예요. 그렇죠? 이런 공간 도움 그게 이제 W에 따라서 결정되겠죠. 그런 얘기거든요. 자연스럽게 당연히 공간동의 부피가 된다는. 우리는 이 정도만 이해하면 괜찮아요. 자, 시점이 같은 세 개의 벡터가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시점이 같다. 공간이 좀 좁네요. 이거 지워볼까요? 시작점을 말하는 거죠. 시작점이 같은 세 개의 벡터 U, V, W가 있다고 합시다. 쓰기는 좀 너무 길어서 말로 할게요. 여러분들 알아서 잘 쓸 수 있죠. 시작점이 같은 세 개의 벡터 U, V, W가 같은 평면에 있다. 그냥 쓸까? 시점이 같은 세 벡터 U, V, W가 같은 평면에 있다. 그러면 얘네들 스카마 멀티플 프로덕트가 뭐가 될까요? 여기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되게 간단한 얘기죠. 같은 평면에 있다는 얘기는 뭐가 될까요? 같은 평면에 있다는 얘기는 그냥 얘네가 지금 평면 동의한 얘기예요. 그렇죠? 평면 동의한 얘기고, 평면 도형이라는 얘기는 당연히 부피가 0이라는 거죠. 부피가 0이기 때문에 부피를 나타내는 스칼라 멀티플 프로덕트가 0일 수밖에 없어. 그런 얘기예요. 그렇죠? 자, 넘어갑시다. 그러니까 면적만 갖고 높이를 갖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면적만 갖고 높이를 갖지 않는 걸 말하는 거죠.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봅시다. 이제 라인과 플레인, 즉 선거나 평면이 나오는데 뭐 이미 아는 사람은 그냥 뭐 리뷰한다고 생각하고 그냥 가볍게 보세요. 안 할 수는 없어요. 어디는 하고 어디는 안 하고 이제 이러면 진도를 못 나가기 때문에 그냥 쭉 이어서 할 거예요. 46페이지죠. 그림이 이제 이런 게 나와 있어요. 여기 X, Y, Z 이렇게 나와 있고, 그리고 여기에 P0, 그렇죠? S0, Y0, G0 그리고 맞죠? 여기 P0, T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어떤 벡터 점이라고 할까요? 그냥 어디서는 점이지. 그런데 P0P의 수직이 이제 어떤 벡터가 하나 주어져요. N으로 표기를 하죠. 근데 사실 이제 여기 이제 뭐가 필요하냐면은 뒤에 이런 평면 하나를 그려주세요. 평면을 그리고 싶었는데 첫 시간인가 말했죠. 뭐니 오그멘티드 매트릭스 얘기할 때 한글로 그린 건데 평면까지 그리기는 너무 어려워가지고 그냥 생략했어요. 요거 빨간색 보이는 이 평면 하나 그려주세요. P0P의 수직인 0이 아닌 벡터 N, A, B, C가 있다라고 하죠. 그럴 때 이 평면의 방정식을 한번 우리도 해볼 거예요. 이
평면의 수직인 방향을 n이라고 쓰는 이유 책에 써있죠. normal vector라고 써있어요. normal vector. normal 그러면 이게 이제 정상적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 통계에서도 normal distribution, 정상 분포 이런 걸 배워야 하는 우리나라 번역본에서는 얘를 정규 분포라고 이제 좀 해석을 이상하게 하고 있죠. 이렇게 나오는 distribution이 normal한 거야. 그래서 normal distribution, 정상 분포가 맞아요. 어쨌든 그럼 평면에서는 왜 수직인 벡터가 정상적인 벡터인가 이거부터 여러분 이해를 해야 돼요. 이게 사실 이 평면과 공간 벡터의 핵심이에요. 출발점. 왜 평면의 수직인 벡터가 노멀한 걸까? 정상적인 걸까? 그 이유는 이거예요. 우리 배웠었어요. 이거 기억해요, 여러분? 자, 여기 U라는 벡터랑 V라는 벡터가 있다. 동시에 작용한다면 얘는 힘의 방향이 어느 쪽으로 향할 것이냐 기억해요? 그게 U 크로스 B예요. U 크로스 B. 크로스 프로덕트의 개념이 그런 거라고 했죠. 오른손 법칙 기억하죠? 이렇게 놓고 U에서 B 예각적으로 더 작은 각으로 감는 거죠. 그리고 엄지가 가리키는 방향. 이 방향이 바로 U 크로스 B가 되는 거예요. 얘가 바로 U와 B가 동시에 작용할 때 힘이 작용하는 방향. 그러면 이게 뭐겠어요? U와 B로 만들어지는 평행사변이 나오죠. 그렇죠? 얘와 수직 방향으로 나오는 게 정상이야 그 얘기인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 크로스 B는 U와도 수직이고 V와도 수직이다. 우리 앞시 몇 시간 전에 연습도 해봤고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수학 개념 본다라면 기억하죠? 평면과 직선이 수직이라는 얘기는 이거 뭐 어디다 그려놔도 다 수직인 거예요. 알고 있죠? 그 얘기예요. 그래서 크로스 프로덕트 때문에 이 평면의 방향은 당연히 이 방향이야. 그래서 얘네들을 노멀하다라고 부르죠. 노멀 벡터라고 얘기를 하죠. 이제 우리나라 번역본에서는 이 정상 벡터 노멀이라는 표현을 법선이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법자가 무슨 법자인지 모르겠어요. 한번 잘 몰라요. 저도 수직 뭐 그런 게 있나 봐. 그 방향이 바로 노멀한 방향이다 그 얘기예요. 그래 이게 노멀한 방향이기 때문에 얘네가 이 방향으로 쌓여 나간다라면 뭐가 생겨요? 공간 도형이 이렇게 생겨나는 거예요. 그게 노멀 벡터의 의미예요. 크로스의 의미는 또 그게 되는 것이고 이해하겠어요? 그 얘기예요. 자 그럼 계속하자. 그래서 평면의 방정식에서는 이 노멀 벡터를 찾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 방향이 평면의 방향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 벡터를 해석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죠? 이 크로스 비하면 생기는 그 방향. 자 그러면 이렇게 말하면 되죠. 당연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노멀 벡터와 펜즈로 P 벡터는 뭐예요? 내점은 여기 나와야겠죠. 그렇죠? 그러면 다 된 거죠. 이거 뭐예요? A, B, C가 되고 펜즈로 P는 뭐 금방 구하죠. X 빼기 X0 그리고 Y 빼기 Y0 G 빼기 G0는 그리고 이제 이거 정리만 하면 돼요. 그렇죠? 정리해주면은 A 빼기 X 빼기 X0 B 빼기 Y 빼기 Y0 그리고 C 빼기 Z 빼기 Z0는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형태는 여러 가지가 나오죠. 그때 이 형태를 책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포인트 노멀 폼이라고 말하고 있죠. 왜 포인트 노멀이라고 말하는 줄 알죠? 여기에서는 P0라는 한 점 그리고 A, B, C라는 노멀 벡터 그래서 포인트 노멀이에요. 얘네들 관점으로 기술했다. 포인트 노멀 form of the equation 플레인은 평면이죠. 되게 간단한 얘기예요. 그렇죠? 전혀 어렵지 않아. 벡터는 여러분 다 알고 있겠지만 이 P라는 게 어디냐 정해진 게 아니에요. 그건 알고 있죠. 왜냐하면 이 평면 전체를 나타내는 게 얘예요. 그런데 P라는 게 특정 점이라고 생각하면 곤란한 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떤 평면이 있어요. 그런데 얘네들의 수직인 노멀 벡터가 있다라고 합시다. 그럴 때 이 한 점은 반드시 주어지게 되겠죠. 한 점을 일단 주는 거예요. 이 점을 일단 지났는데 이 점을 지나면서 이 노멀과 수직인 평면이 뭐니? 그러면 뭐예요? 얘도 다 되는 거예요. 그런 정해지지 않는
정해지지 않은 대표성을 띈 점 하나를 우리가 P라고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오리진 원점의 기준에서 바라본다라면, 그렇죠? 원점의 기준에서 바라본다라면 이렇게 되는 거죠. 얘니 이 모든 애들을 대표하는 게 바로 OP 벡터가 되는 거죠. 알아듣죠? 그래서 평면을 결정하는 거예요. 위치 벡터 때 얘기했었어요. 이 오리진 원점을 중심으로 바라보는 그 모든 점들을 다 합쳐놓은 게 바로 이 평면이라는 그 얘기하는 거예요. 대표성을 띈 애가 P가 되는 거지. 꼭 어느 한 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픽스 포인트는 P0만 주어지는 거다. 그 얘기인 거예요. 그러나 이 노멀 벡터는 평면과 직선은 어떻게든 수직이기 때문에 어디다 갖다 놓으면 다 수직인 거죠. 알아듣고 있죠? 그 얘기예요. 80번은 굉장히 쉽죠. 지나는 한 점 주었죠. 그리고 노멀 벡터 주었죠. 그러니까 끝난 거예요. 그냥 뭐 하면 돼요? 그냥 그대로 쓰면 되는 거죠. 그렇죠? 안 불러줘도 알겠지만 이렇게 되겠죠. 점 3-1 지나는 한 점이 되는 거고 노멀 벡터가 4, 2, 5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4배의 x배이상 그리고 더하기 2배의 y 플러스 1 그리고 마지막에는 뭐예요? 마이너스 5배 g 빼기 7은 0 이렇게까지 쓰는 것이 바로 포인트 노멀 4인 거죠. 그렇죠? 이렇게 쓰는 것이 포인트 노멀 4인 거고 얘를 이제 굳이 전개를 해서 사이즈 더하기 2y 마이너스 5z 57 예산인가 보네요. 그러면 상수항이 얼마나 나오면 25가 나와요. 그러면 이렇게 나타낸 게 이제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제너럴 폼이 되는 거죠. 일반형, 우리말로 일반형 이렇게 말하죠. 그렇죠? 그런 의미. 자, 어쨌든 이게 이제 평면의 방정식을 나타내는구나. 그 책에 나와 있어요. ABC가 0이 아닌 상수일 때 AX 더하기 BY 더하기 CZ 더하기 B는 0 은 벡터 N, 노멀 벡터죠. 노멀 벡터 ABC의 수직인 평면을 나타내며 제너럴 폼이라고 한다. 자, 81번 한번 해봅시다. 해보고 봐야 돼요. 항상 말하지만. 그래서 60분 안 채우는 거예요. 이거 다 풀고 오라고. 자, 81번 하고 보세요. 하고 안 하고 오면 손해요. 손해. 세점을 지나는 평면의 방정식을 구하고 노멀 벡터를 구하라.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방법은 이거죠. 첫 번째 방법은 일단 어떤 평면을 구해야 되니까 ax, by, c, z, d는 0 이렇게 말을 할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말하고 나서 이제 a, b, c라는 점이 다 있기 때문에 a, b, c를 다 넣어주는 거예요. 그렇죠? 다 넣어서 정리하면 이제 얘네가 어떻게 나와요? 이렇게 나오죠? 자, A 더하기 2B 빼기 C 더하기 D는 0 이렇게 나와 있고 그리고 2A 더하기 3B 더하기 C 더하기 D는 0 그냥 집어넣는 거예요. 집어넣는 거 그냥 집어넣는데 왜 굳이 너는 보고 베끼냐고 지난번에도 봤죠? 계산 하나 틀렸어요. 그래서 안 틀리려고 일부러 내가 정리하면 보고 쓰고 있어요. 계산을 틀리면 다시 하기 너무 힘들어요. 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방법이 두 가지로 나뉘어져요.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 첫 번째 방법은 가장 간단한 방법이죠. 그냥 한 문자 소거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고등학생들이 많이 하는 방법이죠. 뭐 D라는 문자는 다 죽여버리고 A, C, D 표현하면 그만이에요. 그럼 다 한 문자로 표현이 돼요. 자, 그런데 정확하게 말하면 한 문자 소거라기보다는 한 문자로 표현하는 거 정확하게 말하는 거죠. 한 문자로 표현하면 뭐 예컨대 그런 거죠. 뭐 예를 들었다고 얘기했어요. 또 해보고 나서 다르다고 하지 말고 예를 들면 뭐 그런 거죠. 뭐 A가 몇 D, B도 몇 D, C도 몇 D 이러면 다 DDD로 표현되니까 갖다 놓고 약분 하면 그만이에요. 그렇죠? 그런 얘기예요. 자, 그게 첫 번째 방법이고 두 번째 방법은 뭘까요? 두 번째 방법은 우리가 이제 리니어 알제브라를 배웠기 때문에
재밌는 방법으로 접근을 할 수가 있죠. 그렇죠? 자, 어떻게 접근하면 되는가 하면 이렇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문자 4개네. 맞아요? 그러면 자,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은 0. 그죠? 2, 3, 1, 은 0. 보여요? 그리고 3, 마일, 2, 1, 은 0. 이렇게 하면 되겠네. 윤영이 잘 듣고 있어. 김은영, 박은영, 최은영 잘 듣고 있지. 그럼 문제는 뭐냐면 A, B, C, D인데 식이 3개밖에 안 나오네. 그럼 마지막 벡터는 0, 0, 0, 0이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밑에 얘가 숨어있다고 보는 거죠. 사실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뭐가 생략되어 있을까요? 0A, 0B, 0C, 0D는 0 이게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우는 끝났어요. 이 경우는 당연히 누가 free variable일까? 보나마나 D가 free variable이에요. 그러면 A, B, C를 free variable로 나타내면 그만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 해야겠어요? 얘네들을 우리가 처음에 이 리니어 알gebra 초반에 열심히 연습했던 바로 가우스 요단, 가우스 요단을 이용해서 겁나 정리해야 돼요. 자, 겁나 정리하는 게 여러분들이 제출해야 될 과제예요. 제출해야 될 과제라고 명확하게 말을 안 하고 해보세요 라고 했더니 안 해보고 내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러면 안 돼요. 이거 해보세요. 직접 잘 봐야 돼요. 가우스 요단 안 해보면 자꾸 까먹어요. 자, 답은 알려줘야지. 본인이 맞았나 틀렸나를 확인시켜줘야 되니까 이 과정을 다 풀이 제출하라 그 얘기예요. 자, 가우스 요단을 열심히 하면 얘가 뭐가 나오냐면 16분의 9가 나오고 그리고 0, 1, 0 그리고 16분의 1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얘는 0, 0, 1 그리고 마이너스 16분의 5가 나와요. 마지막은 당연히 0, 0, 0, 0이에요. 당연히 이거는. 그렇죠? 그럼 미리 말했듯이 여기에서 누가 프리예요? 누가 프리? 마지막 사행을 보면은 사행이 모두 0벡터가 되어 있죠. 그 가우스 요단으로 아무리 난리 불수를 떨어도 여기는 1을 못 만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프리 베리어블이에요. 얘네들은 가우스 요단 해보면 분명히 1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1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얘네가 리딩 원이 다 나왔죠. 그러니까 A, B, C까지가 리딩 원이고 D가 프리 베리어블이다 그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할 일은 뭐가 될까요? 이게 되는 거죠. D를 프리 베리어블로 나타내면 그만이에요. 그렇죠? 당연히 얘가 0이 아니어야 돼요. 0, 9밖에 안 나오니까. 그러면 자, A를 표현하면 A는 뭐가 될까요? A는 이렇게 표현되나요? A는 마이너스 16분의 9t. 그쵸? 그리고 B는 뭐가 나와요? B는 마이너스 16분의 1t. 그리고 C는 뭐가 나와요? 16분의 5t가 나오죠. 근데 우리가 지금 뭐 하는지 잊으면 안 돼요. 우리가 구하는 것은 평면의 방정식을 구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A, B, C들을 싹 집어넣읍시다. 싹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6분의 9tx 맞아요. 그리고 마이너스 16분의 1ty 그리고 16분의 5tg가 되겠죠. 그리고 d는 그냥 뭐예요? t였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6배하고 t로 나눠주면 뭐가 되겠어요? 9xy 마이너스 9g 마이너스 16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렇죠? 마이너스 16배의 t로 나오고 이게 나올 거예요. 이게 우리가 찾는 평면의 방정식이다 그 얘기예요. 물론 이제 문제에서는 평면의 노멀 벡터를 구하시오 이게 문제였으니까 뭐 노멀 벡터는 당연히 뭐예요? 얘는 당연히 9, 1, 마이너스 9예요. XYZ 개수가 노멀 벡터가 되는 이유는 기억하죠? 아까 우리가 유도했던 과정 중에 n 내적 P0 P는 0일 때문에 배운 거죠. 자, 그러면 노멀 벡터가 A, B, C였고 P0 P 할 때 X 빼기 X의 제로 Y 빼기 Y 제로 그리고 G 빼기 G 제로는요 이게 포인트 노멀 폼 이전 단계죠. 이거 풀어 쓴 거. 얘네들을 포인트 노멀 폼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이제 노멀 벡터가 바로 X, Y, Z의 개수가 되더라 그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당연히 X, Y, Z의 개수가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노멀 벡터야. 이 평면의 방향 벡터예요. 평면의 방향 벡터 그게 노멀 벡터가 그 얘기인 거예요. 좀 잘 안 보이나요? 근데 알 수 있죠? 그 얘기. 자, 그렇다면 이거 과제 해오세요. 이거는 제출해야 돼.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방법은 뭘까? 이거는 하든지 말든지 뭐 맘대로 하세요. 이건 내가 관심 없는 부분이에요. 연리비하고 나보다 훨씬 잘하죠, 여러분들. 너무 잘해가지고. 자, 그렇다면 이제
이제 세 번째 방법. 일단 답은 지워줍시다. 요거 그대로 쓰고 요거 일단 쓸 거예요. 활용할 거라. 여기다 쓰면 되겠네. 자, 마이너스 16분의 9tx 그리고 16분의 1ty 그리고 16분의 5tz t는 0 그리고 평면의 방정식은 9xy 마이너스 5z 마이너스 16은 0 이었어요. 세 번째 방법을 한번 이용해봅시다. 실제로 이제 리니어 지브라를 배운 사람들에게는 두 번째 방법이에요. 연립하는 걸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거 이제 고등학생 때 하는 거고. 세 번째, 자 이제 할 일은 뭐냐면 이제 굉장히 재밌는 얘기가 나와요. 근데 되게 쉬워요. 이거 뭐 전혀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자 P1, P2, P3를 대략 그리면 돼요. 이렇게 X, Y, G가 있다고 그냥 생각만 하는 거예요. 자세히 그릴 필요 없어요. 방향만 잡으면 되니까. 자, 이쯤을 원점으로 생각하면 1, 2, 마이너스 이쯤에 있겠네요. 여기를 P1을 합시다. 여기를 P1을 하고 자, 2, 3, 1이니까 2, 3, 1 위로 약간 올라가겠죠. 여기를 P2라고 합시다. P3니까 3, 마이너스 2 이쯤에 있겠네요. 여기를 P3 합시다. 그러면 어쨌든 우리가 원하는 거는 평면의 방정식을 구하는 게 우리가 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렇게 벡터를 그려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벡터를 그리면 뭐를 이용해야 될까요? P1, P2 크로스 하면 돼요. P1, P2라는 벡터와 P1, P3라는 벡터를 크로스하면 어떻게 나와요? 라그란주 때도 배웠고 우리 초승에도 배웠고 얘네들은 평행, 삼면형 이런 평면이 나오게 돼 있어요. 맞아요? 그쵸? 그런데 그 방향은 뭐가 되는 거예요? 평면이 나오면 평면 방정식이가 그 얘기예요. 그런데 그 방향은 뭐예요? 크로스의 방향, 크로스의 방향. P1, 오른손 날 딱 갖다 대고 더 작은 쪽 각으로 감아버리면 우리 엄지가 향하는 방향이 바로 평면의 방향인 거죠. 그게 크로스의 방향이니까. 크로스의 방향이 평면의 방향. 그게 노멀 평면의 방향 벡터 그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림을 이렇게 그릴 수가 없으니까 편의상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네요. 아 얘가 P1, P2와 그리고 P1, P3의 뭐예요? 크로스의 방향이다. 그럼 끝난 거예요. 왜? 크로스 프로덕트는 우리가 그 디터미넌트 폼으로 배웠잖아요. 계산하는 방법. 그 그대로 갈 거예요. 그러면 자 P1, P2 구할 수 있죠. P1, P2는 P1, P2 암산 되잖아요. 2 빼기 1이니까 뭐 나와요? 1, 1, 2가 되고 있죠. 그리고 1, 3니까 얘에서 얘 빼는 거죠. 그럼 뭐 나와요? 2, 마 3, 3 이렇게 나오나? 맞죠? 이렇게 빼면 2, 마 3, 3,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P1, P2 얘네들 크로스 하게 되면 이제 뭐 하는 거예요? I, J, K 그리고 1, 1, 2, 2, 마 3, 3 이거 하는 거예요. 계산하면 그만이에요. 자, 계산 생각하고 얘를 해보면 얘가 뭐가 나오냐면 얘가 이렇게 나와버려요. 얘가 9i 그리고 j-5k가 나오게 돼 있어요. 즉 얘네들을 성분으로 나타내면 9, 1, 마이너스 5가 나와요. 계산 여러분들이 금방 할 수 있을까? 계산 해봐야 돼요. 여러분은 나는 계산 안 하지만 자 그럼 얘가 의미하는 게 뭐겠어요? 자, 크로스가 의미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크로스가 의미하는 게 바로 두 벡터의 방향이에요. 두 벡터가 동시에 작용할 때 방향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벡터의 평면의 방향 벡터면서 그게 뭐예요? 그게 노멀 벡터인 거예요. 실제로 노멀 벡터가 일치함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거예요, 이거. 그러면 다 됐네요. 이제 뭐 하면 돼요? 점 하나가 알면 되잖아요. 그렇죠? 이 n내적 P0, P의 핵심이 뭐라고 생각해요? 지나는 점 하나와 평면의 방향 벡터, 즉 평면의 수직인 벡터를 알면 평면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다. 얘가 그걸 알려주는 거거든요. 여기 점 몇 개나 나와요? 무려 3개나 나왔어요. 그러니까 노멀 벡터나 얘를 내적하든지 2, 3 중에 아무나 내적하면 이 방정식 나올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평상 P1을 택해봅시다. P1을 택해봅시다.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얘네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평면이 이렇게 나올 텐데 그 중에는 이 위에 점 아무거나 그렇죠? 아무거나 대표한 애를 그냥 P라고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원점이 이쯤이다라고 생각했을 때
이 원점에서 바라보는 이 벡터, 이 벡터, 이 벡터, 이 끝점을 다 모아놓은 게 뭐가? 위치 벡터는 항상 원점에서 끝점까지 바라보는 거잖아요. 그 끝점들을 다 모아놓으면 바로 뭐가 된다는 얘기야? 이 평면이 나와 그린 거예요. 이해하죠? 그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끝난 거죠. 우리는 여기서 P0, P1을 갖고 생각합니다. P1, P로 생각합시다. 그럼 우리한테는 N과 P1, P를 원이 왜 이렇게 P1, P를 내적하면 그래서 그만이에요. 그럼 뭐가 나오겠어요? 얘네들은 9를 마이너스 9가 되고 P0, P니까 자, 여기 있죠? X 빼기 1 그리고 Y 빼기 2 그리고 G 플러스 1은 0 이거 계산하면 돼요. 자, 이거 계산해보면 얘가 당연히 뭐가 나올까요? 당연히 얘랑 똑같이 나와요. 9배 x 빼기 1 그리고 y 빼기 2 그리고 마이너스 5배 g 플러스 1은 0 계산하면 이거 당연히 똑같이 나와요. 9xy 마이너스 5g 마이너스고 마이너스 g 마이너스 5 정말 똑같죠. 결과가 같음을 확인할 수가 있다. 그 얘기예요. 가장 추천하는 방법은 이 방법이에요. 이 방법. 리니어 알지브라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다 이 방법을 써요. 이게 제일 좋은 거예요. 엄청 간단하거든요. 그렇죠? 평면의 방향 벡터가 뭐냐? 크로스다, 크로스. 그래서 크로스 잡고 이 디터미넌트 폼으로 계산하면 노멀 벡터 금방 나와요. 그러면 지나는 점으로 3개나 있기 때문에 아무나 갖다 놓으면 답 나온다. 그 얘기가. 여러분은 P1 말고 2, 3를 활용해도 결과가 같은지 반드시 확인하고 그것도 과제로 제출하세요.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몇 개 안 했는데 시간이 왜 이렇게 많이 갔네. 자, 다음 페이지는 이제 벡터 폼에 관해 얘기를 하고 있죠. 47페이지. 벡터 폼 or equation or plane. 평면의 벡터 폼인데 벡터 폼이 뭐예요? 그냥 이거 말하는 거예요. 이게 벡터 폼이야. 그냥 그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P0, P라는 점 중심으로 점 관점에 써있기 때문에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위치 벡터로 바라보는 47페이지도 여러분 그 평면 그림 빠졌는데 좀 그려주세요. 무슨 말인지 알죠? 아까 처음에 그렸던 거랑 똑같다 그 얘기예요. 혹시 못 알아들어서 못 쓸까봐 X, Y, Z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 보면은 P0, P 개방 나와 있는데 보면 평면이 없어요. 그렇죠? 여기에 이렇게 평면 하나만 그려달라 그 얘기예요. 미안하지만 좀 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얘는 P0, P를 정말 이제 벡터 폼으로 바꾸려면은 이렇게 위치 벡터로 나타내면 그만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n 내적 뭐하면 되겠어요? P0P니까 5P 빼기 5P0니까 5P 빼기 5P0는 그냥 이렇게 나타내는 게 이게 바로 그냥 벡터 폼이야. 그 얘기. 왜? 모두가 다 벡터니까. 그런 얘기예요. 용어 정리한 것 뿐이고. 그러나 우리 책에 나와 있지만 기억리엔 디글리율은 모두 다 평면의 방정식을 나타낸다. 그 얘기예요. 82번 잽싸게 보시 나갑시다. 정말 쉽죠? 82번 잽싸게 보세요. 매트릭스 하다가 갑자기 벡터가 나니까 이상하죠? 이거 왜 하는지 나중에 알게 돼요. 자, 82번은 다 했을 거라 생각을 해요. n 내적 r 빼기 r0 하면 되는데 공간상의 한 점 p 6, 3, 마이너스 4 얘가 바로 p0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를 벡터 나타내면 얘가 r0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후에 뭔지 알고 있죠? 82번이에요. 마이너스 1이고랑 누구 내적하는데 그 63 마이너스 4죠? 63 마이너스 4니까 그냥 이거예요. 63 마이너스 4는요, 그냥 이게 벡터 폼이에요. 전개하면 그게 평면의 방정식인 것이고, 그쵸? 자, 세 번째, 이제 라인은 라인은 더 쉬워요. 역시 여기 P0라는 점이 있다고 합시다. 이 점을 지나고요. 이 점을 지나고 여기 어떤 D 벡터가 있다고 생각합시다. D 벡터를 A, B, C라고 합시다. 의 평행인
있어. 그럼 이 직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나타날 거야? 그 얘기예요. 얘도 똑같은 얘기예요. 이 직선상에 무수히 많은 점들이 있잖아요. 무수히 많은 점 중에 특정하지 않은 대표 하나 정해줄 거예요. 그래서 이 Z라는. 그러면 역시 같은 얘기인 거죠. 얘네들을 어떻게 바라볼 거야? 원점에서 위치 벡터를 바라보면 이렇게 가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 끝점들, 그게 위치 벡터의 개념이에요. 원점에서 바라보는 끝점들을 쫙 모아놓은 직선이 나와 그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이 D라는 벡터와 그리고 P0, P라는 벡터가 평행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이게 정말 되게 간단해요. 평행은 뭐예요? 평행은 평행 이동에서 겹쳐지는 거니까 당연히 어떻게 말할 수 있다? P0, P라는 벡터는 D라는 벡터의 실수배 관계에 있구나 그 얘기예요. 그렇죠? 0이면 15못 만드니까 그 얘기예요. 끝. 이게 전부예요. 이때 얘를 뭐라고 얘기해요? 이게 바로 직선의 방향 벡터예요. 그래서 directional vector 그래서 D로 표현하는 거예요. 평면의 방향 벡터는 normal 벡터예요. 수직인 방향. 그리고 직선의 방향 벡터는 평행한 방향. 왜냐하면 이렇게 나오고 있으니까 그 얘기예요. directional vector D라고 표현할 거예요. 그러면 간단하죠. P0, P니까 역시 뭐 하면 되겠어요? 자, 여기다 쓸까요? x 빼기 x0, y 빼기 y0, 그리고 z 빼기 z0는 t 빼기 a, b, c 이렇게 표현하면 되죠. 정확하게 말하면 t는 0이 아니라기보다는 0이라고 해도 사실 뭐 큰 지장은 없어요. 사실은 여기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전 사실은 0인분데 사실 p 옆에 0이 되다 보니까 한 점이 되니까 직선이 1분만 나타내니까 좀 0일 경우에 우리가 잘 따지지 않죠.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얘네들의 이름을 정해주고 있죠. 그렇죠? 얘네들의 이름을 정해주는데 끝까지 좀 정리를 해보고 이런 게 되겠네요. 자, x 빼기 x0는 at, 자, 그리고 y 빼기 y0는 et, 그리고 z 빼기 z0는 ct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t에 관해 정리를 해보면 다 ttt 갖고 있으니까 얘가 뭐가 되겠어요? x 빼기 x0 나누기 a가 되고, 그리고 y 빼기 y0 나누기 b가 되고, 그리고 z 빼기 z0 나누기 c가 되겠죠. 같은 t니까 같을 수밖에 없어. 직선의 방정식. 얘가 직선의 방정식을 나타내는구나 그 얘기죠. 그렇죠? 이제 이런 형태를 parametric equation, parametric, 그러니까 우리말로 매개변수라고 그러죠. t를 매개로 하는 매개변수 방정식이라 한다. 내가 책에는 이 B 벡터 대신에 B라고 써네요. B로 상관없어요. 이 A, B, C를 directional vector라고 한다. 그런 얘기예요. 뭐 간단하죠. 자, 83번 잽싸게 확인합시다. 엄청 단순하죠? 너무 쉬워서 안 했죠? 그렇죠? 항상 다 하고 가야 돼. 그런 거면 안 되고. 공간상의 점 1, 2, 마이너스 3을 지난다. 얘가 P0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얘가 1, 2, 마이너스 3. 몇 번이에요? 83번이죠? 1, 2, 마이너스 3. 얘가 P0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벡터 V의 평행하다. 얘가 이제 디렉셔널 벡터가 되는 거죠. 직선의 방향 벡터. 그러면 4, 5, 마이너스 7 이게 되는 거니까 끝났네요. 그렇죠? 그대로 갖다 놓으면 돼요. 문제에서는 parametric equation을 나타내는 식으로 있는데 답만 쓰면 사실 간단하지만 그래도 항상 그림을 연습은 해야 돼요. 이 벡터는 그림을 그리면서 연습을 안 하면 나중에 굉장히 힘들어요. 여러분 경험 많이 해서 알겠지만 의미는 이건 거죠. 이 점을 지나고 어떤 방향이 주어졌는데 그 방향이 바로 4, 5, 마이너스 7가 그 얘기인 거죠. 그럴 때 얘네들을 대표하는 이 위에 한 점 P를 잡았을 때 바로 이렇게 끝점들을 모아놓은 그 점들이 얘네들의 직선을 나타내는구나 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P0, P가 뭐가 되는 거예요? B와 평행하다 끝. 그렇죠? 똑같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자, x 빼기 1, y 빼기 2, 그리고 z 더하기 3은 뭐예요? t의 b니까 4t, 5t, 마이너스 7t가 나오게 되겠죠. 이게 parametric 폼이에요. 이게 벡터 폼이구나. 이게 바꾸면 되겠네요. 그러면 x 빼기 2는 4t,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x는 1 더하기 4t 이렇게 하면 되겠죠. y는 2 더하기 5t 이렇게 하면 될 것이고, 또 z는 뭐가 나와요? z는 마이너스 3 더하기 마이너스 7t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이게 패러틱 폼인 거고, 얘네들을 이제 끝까지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그럼 뭐가 되는 거야?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게 우리 목표인 건 다 알고 있죠. 그러면 이게 그럴 때 얘네가 바로 P0에 해당하고, 그쵸? P0에 해당하고, 얘네가 바로 뭐에 해당한다? 디렉셔널 벡터에 해당한다. 그 얘기, 그쵸? 그 얘기. 자, 그렇다면 우리 하나 확인하고 지나가볼까요? 몇 분 됐니? 시간이 조금 됐는데 그래도 좀만 더 합시다. 40분에 끊기는 조금이지. 물론 여러분들은 해보라는 거 해보고 이러면 시간 더 많이 가겠지만 여기서 끊기는 너무 진도를 못 나갔어요. 그렇죠? 좀만 더 해봅시다. 자, 퀘스천. 주점 A X, Y1 그리고 B를 지나는 두점 A, B를 지나는 직선 이퀄레이션 방정식 구해보세요. 물론 우리 고등학교만 나오면 다 알아요. 이 내용을 갖고 이도하여라 그 얘기예요. 하세요. 하고 보세요. 이 내용 가지고 이도하라고 얘기했어요. 자, 봅시다. 한 사람만 보세요. 아이고 나는 귀찮아 그냥 볼래 이러면 안 되고. 자,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죠. 결과는 이미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렇죠? 고등학교 나와서 다 한 얘기예요. 자, 여기 A라는 점이 여기 있어요. B라는 점이 여기 있어요. 을 지나는 직선 방향이 이렇게 되겠죠. 자, 항상 명심할 건 뭐예요? 평면의 방정식이든 직선의 방정식이든 항상 그 출발은 방향 벡터예요. 방향 벡터. 평면의 방향 벡터는 노멀, 수직인 방향 이렇게 올라가는 거, 크로스 방향의 방향 벡터고, 그리고 직선은 정평행한 방향의 방향 벡터다 그 얘기예요. 그쵸? 그러면 방향 벡터를 어떻게 정할 거니? 간단하죠. 당연히 누구랑 평행하겠어요? A, B랑 평행하겠네. 당연히. 이 방향 벡터를 D라고 한다면 얘는 당연히 누구랑 평행해요? A, B와 평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A 벡터가 방향 벡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쵸? 알아듣고 있죠? 한번 더 쓸까요? 그러니까 당연히 얘네들의 방향 벡터는 A, B라는 벡터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x2 빼기 x1, y2 빼기 y1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방향 벡터 끝났어요. 그러면 아까 그림을 그리면서 연습하라고 했던 이유가 이거예요. 이 직선을 나타내는 수많은 점들 중에 특정한 점이 아닌 대표의 한 점을 잡아보자 얘네들을 오리진, 원점에서 바라봤을 때 위치 벡터라는 거죠. 위치 벡터. 끝점들을 모아놓은 게 직선이야 그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두 가지가 있네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방법은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AP가 D와 평행해 라고 해도 되고, 두 번째는 A만 있는 게 아니죠. 지나는 점이 A, B 두 개나 있으니까 BP라는 벡터가 D랑 평행해 이렇게 해서 상관없는 거예요. 좋을 때 하면 돼요. 여러분 마음대로 하세요. 이거를 자, 그렇다면 AP는 금방 구하죠. 이거 뭐예요? 얘가 PA가 되는 거니까 x 빼기 x1이겠죠. 그리고 y 빼기 y1은 t 빼기 d. 그렇죠? t 빼기 d니까 뭐예요? t 빼기 x2 빼기 x1 그리고 y2 빼기 y1이에요. 패러메트릭 폼으로 안 나타내도 돼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암산으로 금방 해결되죠. 자, 얘네들의 관계와 그리고 얘네 둘의 관계만 보면 금방 해결이 돼요. T로 정리하는 게 그게 직선의 방정식 아닐까? 자, T로 정리해보면 뭐가 되겠어요? x2 빼기 x1 분의 x 빼기 x1은 그렇죠? 여기서 또 T 어떻게 나온 줄 알죠? y2 빼기 y1 분의 y 빼기 y1 이렇게 나와요. 아직까지는 우리한테
우리한테 익숙한 모양이 안 나오고 있죠. 그러면 나오게 해줄까요? 사실 끝난 거예요, 여기서. 더 이상 의미는 찾지 않아요. 사실 여기서 끝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지나는 한정 A를 나타내고, 그리고 얘네가 뭐를 나타낸다 그랬어요? 얘네가 바로 디렉셔널 팩터를 나타내는 게 끝난 거예요. 이거 그대로 좀 표현된 거라고요. 할 게 없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 고등학교 수학과 비슷한 익숙한 모양을 만들어 주려면 양변에 y2 빼기 y1을 곱하고 x 빼기 x1을 나누면 되겠네요. 아닙니까? x2 빼기 x1을 곱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얘로 나누고 얘를 곱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양변에 얘를 둘을 곱하는 거야. 미안. 양변에 얘를 둘을 곱하면 그만인 거죠? 그러면 이제 뭐가 되겠어요? 이렇게 곱하는 거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y 빼기 y 틀렸나? y 빼기 y1 내가 방금 전에 뭐라 했지? 지금 잘 기억이 안 나요. y 빼기 y1은 x2 빼기 x1 이렇게 곱해서 나누는 거예요. 정정했어요. 이렇게 곱해서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y2 빼기 y1 점 그리고 x 빼기 x1 그러니까 우리가 고등학교 배웠던 치즈한 명이 나왔던 거예요. 이거는 이제 벡터라는 개념을 배우기 이전 단계 학생들한테 이렇게 가르쳐요. 그러나 벡터의 개념상 볼 때는 얘가 훨씬 정확한 거예요. 방향을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자, 넘어갑시다. 여기서 자르기에는 조금 근데 84, 85 여기 할 말이 많네요. 지금 보니까 헐. 그럼 우리 다음 차시 봅시다.